한 절도범이 있었습니다. 자, 주유소와 세차장은 물론 농가의 비닐하우스까지 표적이 됐습니다. 노련한 절도 수법에다 같은 곳을 여러 번 노리는 대담함에 알고도 당한다, 당하고 또 당한다는 불안감이 커졌는데 이 절도범 드디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동안의 행각보다 그의 은신처였습니다. 어떤 곳이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한 남성이 담장을 넘습니다. 들어간 곳은 셀프 세차장. 동전 교환기 옆에 붙어 서 있기를 20여 초. 그리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세차장. 우산을 쓴 남성이 역시 동전 교환기로 다가오는데요. 한참을 서 있다가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이 두 곳의 세차장, 다음날 아침에 동전 교환기 속의 동전은 모두 사라진 채 비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한 번 오고 또 안 올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들면 들어가겠어 이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 3번 정도, 4번 정도 그만 당했거든요. 제가 잡으려고 기사하게 전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당했는데 범인의 얼굴 어딘가 낯이 익었다고 합니다. 100%예요. 이 사람밖에 없어요. 키도 그 정도였고요. 얼굴형이 그 사람 맞아요. 주인이 기억한다는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1년 전인가 이 사람이 이쪽 근방을 다 멈췄어요. 영상 속의 범인은 40살 김모 씨. 지난해 이미 3차례 이상 털린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일대 주유소와 세차장 등 피해를 당한 곳은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지난해 검거돼 실형을 살았는데 그가 또다시 나타났다는 겁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도 수십 건에 달했습니다. 올 4월 말경 출소 후에 처음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세차장하고 주유소는 현금을 절취하는 수법이고 비닐하우스는 찍고 들어가서 옷이나 식료품, 기타 필요한 생활용품 같은 것을 절취했고 출소 후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는 건데요. 불안에 떠는 피해자들도 생겼습니다. 농가의 비닐하우스도 3, 4회 털린 데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잖아요.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상당히 힘들으셨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주 범행 대상은 동전 교환기가 설치된 주유소와 세차장. 돈은 얼마 안 돼요. 근데 기계가 고장나서 저게 지금 450만 원짜리예요. 안에 걔들이 다 끊이잖아요. 근데 먹고 신다요. 센스가 다 나가볼까요? 방범 장치가 돼 있어 경고음이 울렸지만 절도범의 행동은 침착해 보였다고 합니다. 순식간. 내가 봤어. 내가 웃었다니까. 여기가 이렇게 따지니까 너무 끝줄인데 자꾸 훑어오더라고요. 영화같이 들어가. 한 3, 4초 걸렸을 거예요. 사전 답사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딱 이렇게 됐었지 이렇게. 그때 이용을 한 거지. 이물질을 제껴야 찾아주는 거다. CCTV가 많고 방범 장치가 설치돼 있어 이곳의 피해는 한 번으로 그쳤지만 일대 피해는 속출했습니다. 여 주유소 위에 손톱 털리고 그다음에 나 털리고 밑에 셀프주차장 거기는 털렸는데 10일 있다가 거기 또 들어가면서 거기를 2번 들어가면서 2번.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절도를 할 만큼 대담한 범인의 행동,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주할 때는 주로 CCTV가 없는 천변로를 이용했고 CCTV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행적이 나오질 않았어요. 한 달 넘게 순찰을 돌고 잠복 근무를 하고 하천변을 샅샅이 찾았지만 행적은 오리무중이었다는데요. 어디 중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숙을 하고 있지 않나 판단을 했는데 아무리 노숙 장소를 찾아봐도 그 행적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의 대담한 범행은 얼마 전 추석 연휴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여유 있게 동전 교환기를 노리고 있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명절 전후로 세차장 같은 경우도 고객이 더 이용을 하고 그럼 현금도 더 많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때는 활동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직원들이 나눠서 잠복 근무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신출귀몰, 오리무중이었던 은신처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보시죠. 차가 다니는 고가도로 밑인데요.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구멍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 같은 작은 공간이 나옵니다. 자, 바닥에는 라면 봉지와 음료수 병 같은 생활 쓰레기가 가득하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냄비에다 한쪽엔 이렇게 이부자리가 깔려 있습니다. 뜯지 않은 라면과 김치통도 보이고요. 조명도 없고 차 소음에다 더위에 속수무책인 이곳에서 오랫동안 숙식을 해왔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지점이고 범행 시간대 외에는
거기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생리현상인 대소변까지도 안에서 다 해결을 했고. 그런데 이곳에 머문 것도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말로는 5년 전부터 거기에서 생활을 했고, 이불은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던 이불이에요. 출소하고 다시 그걸 가봤을 때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다시 사용해서 생활을 했다. 올해 4월에 출소해 지난 14일 검거되기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그가 훔친 금품은 400여만 원. 범행 직후에는 이곳 은신처가 아닌 다른 지역을 갔다고 합니다. 유흥비나 그런 데 소비를 하고 돈이 떨어지면 광주로 다시 와서 재범하는 수법. 그러니까 광주에서 돈을 쓰게 되면 검거될 확률이 크다. 이것까지 계산을 해서 비밀스런 은신처를 믿고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온 김 씨. 이렇게 계속되어 온 그의 범행은 막을 내렸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에 완벽했던 은신처 이렇게 폐쇄됐습니다.